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보시면요. 저번 영상에서 9월 한 달간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 5개에서 잭슨 홀 미팅 끝났고 마운트 꺽스도 끝났고요. 추석빈 끝났고 이더리움 끝났고 9월 20일 FOMC가 결국 0.75%로 금리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1%가 아니라 뭐 최악은 피했지만 뭐 여전히 0.75% 또한 높은 수치죠. 투자자들에게는 뭐 기쁜 소식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이건 예상한 수치여서 비트가 발표난 직후 오르는가 싶었다가 다시 이제 18K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휴전보다는 러시아가 동원령 대량 살상 무기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특히 이 무기는 민간인에게는 절대 이제 사용 금지된 어떤 그렇게 약속까지 된 것까지 꺼내 들었죠. 뭐 핵 사용도 불가피하다, 뭐 핵 사용 또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엄포도 내고 좀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거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위축이 되고 또 전쟁이 오래 가고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리플 SEC 법정 다툼에서 합의로 끝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리플에게 호재가 되면서 비트 대비 오히려 알트들이 다 반등이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어떻게 보면 여러 알트를 지금 멱살을 잡고 캐리하고 있다, 버스를 태워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리플 CEO가 이거에 대해서 SEC 소송이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배심 판결까지 가지 않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재판까지 쭉쭉쭉 간다면 소송 일정이 10월 20일 날 일단 합의를 진행을 해보고 안 되면 11월 17일 날 공식 재판을 가고 12월 9일입니다. 올해 판결이 나오는 걸로. 그래서 리플이 만약에 미등록 증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여태껏 위험하다라고 계속 얘기한 이 리스크가 SEC가 결국 진다면 리플뿐만이 아니라 알트들에게 이건 하나의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반등이 나오는 거고, 만에 하나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 비트를 제외하고 알트들은 박살이 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기엔 너무나 이 고래들의 어떤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괜찮을 것이라는 합의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 리플이 결과가 잘 나오기를 모두가 같이 좀 기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주봉을 보면요, 한 번도 뭐 제대로 된 어떤 하락 추세를 벗어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물을 단 한 번도 팔지를 않았더라면, 익절을 하지를 않았더라면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한 몇 년 전, 뭐 한 5, 6년, 7년 전에 상황이 아니고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때는 진짜 짧게 사서 팔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사놓고 올랐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고 여기서 오히려 더 사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전체적으로 69,000에서 이게 이제 주봉인데 33,000까지 여기까지 하락이 나온 후 47,000에서 반짝 정말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그 후 18,000까지 그냥 쭉 내려버린 겁니다. 즉 반등이 나와도 3만 불 때까지 여기까지야 진짜 올라가는 이 비슷한 데까지 올리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고, 오늘 또 오른다고 나 어떡하지? 나 빼고 또 그냥 가나? 이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막 오늘 무조건 풀매수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풀매수를 하시면 또 물려버리면 이미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좀 올해는 거시적으로 어려운 해입니다. 그래서 3달 남았거든요. 3달? 100일? 좀만 좀 버텨보시고, 뭐 코인뿐만이 아니에요. 그쵸? 주변에 둘러보셨을 때 뭐 부동산, 주식, 물가 하나라도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코인만 그런 것이 아니니 투자하는 습관을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코인 투자자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는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부동산, 주식 이런 것보다도 코인이 훨씬 높고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하나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달 드디어 약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만 좀 버텨봅시다.
이 하락장 포트폴리오 리밸런스하고 트레이딩 하는 거 선물 차트 보는 개념들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고 단톡방 계속 지금 꾸준히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댓글창에 남겨놓을 테니까 무료로 오픈해 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참고하시고요. 인사이트 뉴스 가보겠습니다. 자, 알트 중에 지금 에이다도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 요것 또한 지금 바질 코드, 바질 업그레이드가 27일 날 본격 활성화가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호재를 앞두고 그리고 호재가 잘 들어선다면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이다가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를 토대로 창업자죠. 찰스 허스킨스가 이더리움보다도 지금 더 나은 POS 접근 방식이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중앙화 성격이 강하고 스테이킹 경제가 약한데 카르다노, 에이다는 토큰 락업이 필요 없고 자체 관리 또한 가능하고 탈중앙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더리움보다 기술적인 부분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에이다의 당연히 창업자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에이다가 작년에 3불까지도 갔었던 그런 저력이 있는 코인이고 저 또한 에이다가 뭐 이대로 없어질 코인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이다 홀더분들에게는 좋은 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브라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었죠. 미국에서 은행 등록을 추진 중인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플랫폼 에이브라가요. 향후 몇 주 안에 플랫폼 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집계하는 단일 포지션 USDA라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바이낸스 BUSD와는 달리 뭐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다 상장 페이지를 하거나 한 코인으로 통합하는 건 아니고 이 USDA라고 표시를 하게 돼서 USDC, BUSD, TUSD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든 같은 걸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진짜 현금처럼 취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건데요. 이것 또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USDA라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하나로 보여주는 이게 널리 퍼진다면 마치 CBDC가 지금 꿈꾸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처럼 그럼 굳이 CBDC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에이브라가 혜택을 좀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이 현재 USDC, BUSD, TUSD, USDP, DAI 이런 것들을 그냥 USDA라고 그냥 보여주게 한다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될 수 있다라고 23일 오전에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도 바이낸스와 협업을 맺었잖아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상태에서 많은 지원도 할 거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세금 문제 등도 해결을 할 거다. 뭐 등등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선제도 후 과세 원칙을 강조했다. 이게 맞죠, 사실. 일단 선과세 후제도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금부터 먹이겠다. 아니 이게 뭐 제도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도를 만들고 과세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건 올바른 겁니다. 제대로 투자 여건을 만들어주고 리스크 관리도 하고 정보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미국 하원 의원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해법이 내년 1분기에 통과가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암호화폐 성향이 워렌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UST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요게 이제 루나와 관련된 코인이었죠. UST 이걸 2년간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1분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을 약간 뭐 왜곡될 수 있고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것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안전한 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테더하고 서클은 상당히 안전한 편에 속해요. USD보다.
이제 국채를 담보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US 달러를 담보로 갖고 있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아예 법으로까지도 폐지가 돼 버리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있어서 올해 연말에는 패스되기 어려운데 내년 1분기 통과가 되면 이거와 더불어서 리스크가 줄어들어서 덩달아 암호화폐 전반적인 펌핑이 올 수 있습니다. 내년 1분기라는 또 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 딱 아시죠? DBS.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해 드리는데 부유 고객 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DBS의 VVIP들인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고 최소 투자액은 $500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서비스 이용 가능 고객이 약 10만 명 수준으로 새로운 뉴 머니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일반 고객이 아니고 VVIP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뱅크, 공인 투자자, 기타 거래소, 펀드 등 부유한 아시아 고객을 대상으로. 오케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지금부터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유한 분들이 지금 18,000에서부터 들어온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의 지금 여기가 바닥권이라는 거죠. 지금 개미들은 팔고 나가는데 지금 마침 소개를 해서 지금 이분들은 들어온다. 이게 이제 또 손바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칠리즈가 더 샌드박스에 FC 바르셀로나 팬 전용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칠리즈와 소시오스타컴 그리고 칠리즈 관련된 어떤 팬 토큰들 있죠.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월드컵 때 분명히 이 스포츠 관련된 코인들이 펌핑이 올 수 있거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칠리즈가 거기에선 지금 압도적인 방향과 어떤 입지를 가져가고 있죠. FC 바르셀로나와 더 샌드박스과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샌드박스 내 부지를 활용한 FC 바르셀로나 웹 3.0 이니시티브를 전개할 예정이다. 바르셀로나 팬 토큰 보유자만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 멤버십 같은 거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임원이 암호화폐 규제가 불확실성 해소되면 기관의 유입이 전망이 된다라는 거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이 뚜렷해야 큰 규모의 기관 투자자와 자산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될 거.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지켜봤을 때 암호화폐 봄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거나 뿌려지고 있는 과정. 무슨 말입니까? 현재는 겨울이지만 봄이 다가올 씨앗들이 이미 뿌려지고 있거나 뿌려졌다라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의 입법 여부 요거 제가 아까 초반에 영상에 나왔던 얘기죠. 내년 1분기 요때 OK가 나면 기관들의 자금이 이 시장에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이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 1분기죠. 무슨 말입니까? 올해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내년은 분명히 올해보다 좋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타임하이였습니다.